안녕하세요. 10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2번 문제는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A부터 C는 각각 가부터 다에 삽입되어 있는 시로 가는 이생규장전, 나는 최척전, 다는 호질이에요. 그럼 먼저 가부터 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선택지의 적절성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 최 씨와 이생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이생규장전의 일부분이에요. 특히 가 부분에서는 최 씨가 이생에게 이별을 고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네요. 최 씨는 이별해야 하는 이유를 이생에게 설명한 뒤 옥루춘에 맞추어 A를 읊고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최척과 오경 부부의 고난과 그리고 가족애를 다룬 최척전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나 부분에는 최척과 오경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장면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B는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은 오경이 읊은 시임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는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양반 계급의 위선을 비판한 호질의 일부예요. 호질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꾸짖다,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다 임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비판적인 성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곽 선생이 독리자를 향해 시를 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A는 슬픈 이별과 B는 퉁소소리와 관련이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앞서서 A는 최 씨가 이생에게 이별의 이유를 설명한 뒤 읊은 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 씨는 이 시를 읊기 전에 그리고 이별의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생 앞에서 오열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A는 슬픈 이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읊은 시라고 하였어요. 나에서도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B는 퉁소 소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 A와 B는 모두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네요. A는 선택지 1번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최 씨가 이생과의 이별의 상황에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시였으니 애상적, 즉 슬픔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B는 어떠할까요? B에서는 조선말, 조선 사람 이런 표현이나 최척이 일본배 앞으로 다가갔다 이런 구절 등에서 최척과 오경이 현재 타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오경이 조선말로 과거에 지었던 시를 읊은 것은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최척이 저쪽 배에 타고 있기를 바라면서 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를 읊는 소리가 그치니 그 뒤에 한숨 소리와 쯧쯧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오경의 시를 들은 이들이 모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B 역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2번 선택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정을 상징하는 원앙새를 소재로 하여 A는 이별의 상황을, C는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라고 했네요. 가의 A에서 원앙새는 2행에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1행부터 해석해 봅시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네, 어때요? 전쟁터를 연상시키죠? 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면 최 씨는 홍건적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도적을 피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A의 일행 부분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럼 이행을 봅시다.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옥은 부서지고 꽃은 흩날리고 또 원앙은 짝을 잃었다라고 하네요. 특히 원앙, 즉 원앙새는 암수가 서로 어깨와 날개를 나란히 하며 다니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부간의 사랑, 정조, 애정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이러한 원앙새가 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 씨가 죽음을 맞아서 이생과 이별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에서 원앙새를 소재로 하여 이별의 상황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3번 선택지의 설명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다를 봅시다. 다의 주요 등장인물인 북각선생은 굉장히 명망이 높은 인물이라고 했죠. 또 동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킨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동리자의 다섯아들이 모두 성이 다르다라고 했죠? 네, 이것은 다섯아들의 아버지가 각자 다 다르다는 의미니까 정절을 잘 지켰다라는 설명하고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북각선생과 동리자가 단둘이 방 안에 같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동리자의 다섯 아들들의 말처럼 당대의 유교적 관습 아래에서는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섯 아들들은 방 안에 있는 것이 북각선생이 아니라 요술을 부린 여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 북각선생과 동리자는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시를 보면 결국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 라는 동리자의 말에 대한 북각선생의 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시는 상대방을 유혹하는 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앙새는 남녀 간의 정을 상징한다고 했으니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C가 원앙새를 소재로 하여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라는 선택지 3번의 설명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지 3번은 적절한 선택지겠네요. 다음으로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A는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라고 했네요. 우리 가의 A를 보면 옥이나 피와 같은 소재에서 어떠한 색채를 연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색채 대비를 이룬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색채 대비를 이루는 부분 확인할 수 없네요. 따라서 선택지 4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 정답은 4번이겠죠? 선택지 5번 B는 등장인물이 제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라고 했네요. 다시 나를 보면서 선택지의 적절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은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B를 읊었고 이를 들은 최척은 오경이 근처에 있음을 확신하였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B를 읊은 사람이 누구냐 찾으러 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B는 최척과 오경이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5번 선택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102번 문제의 정답 4번이네요.